자, 촉지 하나 또 읽죠. 촉지의 11번째 열전입니다. 11번째 열전. 곽왕상장 양비전입니다. 곽왕상장 양비전. 곽준, 왕련, 상랑, 장애, 양홍, 비시 요렇게 6명입니다. 자, 곽준입니다. 곽준. 곽준은 자가 중막이고 남군 지강현 사람이다. 남군이니까 여기 강릉이네요. 형주 사람이네요. 자, 형인 곽독은 고향에서 병사 수백 명을 모았다. 곽독이 죽자 형주목 유표는 곽준에게 그 병사들을 맡아 관리하도록 했다. 지강현이 바로 여기네. 맥성 바로 밑에네. 유표가 세상을 떠난 뒤 곽준은 병사들을 이끌고 유비에게 돌아왔고 유비는 곽준을 중랑장으로 삼았다. 유표가 죽은 뒤에는 곽준이 이제 유비한테 귀순했답니다. 자, 유비는 가맹으로부터 남쪽으로 돌아 유장을 습격할 때 곽준을 가맹성에 머물러 지키도록 했다. 갑자기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유비가 남군에 있다가 남군에서 이제 익주로 들어와서 가맹에서 장로를 실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반대로 이제 말을 돌려서 유장을 치게 됐는데, 그때 유비가 가맹에서 가맹에다가 이제 곽준을 남겨가지고 그 가맹을 지키도록 했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예, 장로가 장수 양백을 보내 곽준을 꿰어 함께 성을 지키자고 요구하도록 했는데 곽준이 말했다. 소인의 머리는 얻을 수 있어도 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양백은 곧바로 물러났다. 나중에 유장의 장수인 부금, 상존 등의 병사 만여 명이 낭수로부터 올라와 곽준을 공격하여 에워쌌지만 거의 1년이 넘도록 함락시키지 못했다. 성안에 있는 곽준의 병사는 겨우 몇백 명뿐이었는데 적군이 게으름 부리는 틈을 타서 정예 병사를 뽑아 출격해 크게 무찌르고 곧장 상존의 머리를 베었다. 수백 명으로 1만 명의 포위를 지키면서 그걸 역습해가지고 아예 공격군의 사령관을 잡아버렸답니다. 자, 유비는 촉군을 평정하고 곽준의 공로를 칭찬하며 광한군을 나누어 제동군으로 만들고 곽준을 제동태수 및 비장군으로 삼았다. 제동이 여기 자동 아닌가? 어디서 이걸 봤는데? 네, 아무튼 여기는 제동이 표시 안 돼 있더라고요. 아마 자동인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죠. 곽준은 관직에 3년 동안 있다가 나이 40에 세상을 떠났으며 엄청 일찍 죽었네요. 시신은 성도로 옮겨 묻혔다. 유비는 매우 애석해하며 곧 제갈량에게 조서를 내려 말했다. 곽준은 훌륭한 선비였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됐으니 뇌를 거행하고 싶다. 뇌라는 거는요, 제사입니다. 제사 이름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유비는 몸소 신하들을 이끌고 조제에 참석하고, 조제라는 거는 이제 상 치르는 그 제사겠죠. 그 묘위에서 머무름이 졌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영예로 생각했다. 그 아들 곽익은 자가 소선으로 유비 말년에 태자의 사인이 되었다. 유선이 즉위하자 알자로 제수되었다. 승상 제갈량은 북쪽으로 올라가 한중에서 주둔하고 있을 때 곽익을 초빙해 기실로 삼아 아들 제갈기와 함께 오가며 사귀게 했다. 제갈량이 죽은 뒤에는 황문시랑이 되었다. 후주 유선은 자기 아들인 유선을 태자로 세우고 곽익을 중서자로 삼았다. 유선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아들 유선이요, 나가고 들어오는데 절제가 없었다. 곽익은 옛 도의를 이끌어 내서 말을 다하여 간하고 절차의 책임을 지극히 다했다. 뒤에 참군으로 내강 둔부 이도독이 되었고 또 호군으로 선임되었지만 맡은 일은 전과 같았다. 그때 영천군의 노족이 영창군이네요. 죄송합니다. 영창군의 노족이, 영창이라는 게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월수군이고요. 여기 남쪽이 영창군입니다.
영창군의 노족이 험준한 지세에 기대어 복종하지 않고 약탈과 침략을 여러 번 하였으므로 유서는 과객에게 영창태수를 맡겨 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토벌하도록 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우두머리에 목을 베고 마을을 파괴하니 영창군 경계가 평안해졌다. 감군, 익군 장군으로 옮겼다가 건영태수를 맡았으며 돌아와서는 남군의 일을 총괄했다. 건영은 여기입니다. 건영이 이 근처인데 걸령이라고 되네 여기는. 이 근처 땅을 건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군의 일을 총괄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남군의 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마 강령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자, 경요 3년입니다. 경요 3년. 남군이라 그러면 아마 남쪽 군, 익주 남부 운남의 일을 총괄했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맥락상 그렇겠네. 자, 경요 6년입니다. 263년. 안남 장군의 봉호를 더했다. 이에 위나라가 총나라를 삼켜버렸다. 과객은 파동 장군으로 양양 사람인 나헌과 각각 한쪽 땅을 보전하다가 본사를 들어 복종했으므로 모두 예전 직무에 따라 일을 맡았고 총애와 대우는 늘어났다. 보자. 초기 이제 263년에 망하는데 그때 과객은 여기 운남 지역을 전부 다 통수하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헌은 여기 영안 지역이 있었는데, 그죠? 요 각각이 전부 다 이제 각 지역을 들어서 잘 보존했기 때문에 보존해서 결국에는 항복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죽거나 그런 일은 안 적혀 있네요. 자, 이번엔 왕련입니다. 왕련은 자가 문의이고 남양군 사람이다. 남양군이면은 그 여기 형주죠, 그죠? 양양 북쪽이 남양입니다. 유장 때 촉군으로 들어가 제동현 현령이 되었다. 자, 유장 때 촉군 파촉으로 들어왔답니다. 요비가 가명에서 병사를 일으켜 남쪽으로 진군해 오자 왕련은 성문을 닫고 항복하지 않았다. 요비는 그의 의로운 마음을 감동해 무리하게 핍박을 가하지는 않았다. 성도가 평정된 다음 왕련은 십방현의 현령이 되었다. 그렇다가 광도현으로 전임되었는데 임지마다 공적을 세웠다. 사염교위로 옮겨 소금과 철의 이익금을 도맡아 관리했으며 세금 수입이 매우 많아져 나라의 재정을 도왔다. 이때 유능한 사람을 뽑아 관속으로 삼았다. 이에 여예, 두기, 유관 등은 마침내 모두 높은 관직까지 이르렀는데 왕년이 뽑은 사람들이다. 왕년은 촉군태수, 흥업장군으로 옮기고 연부를 관리하는 일을 전과 같이 했다. 연부라는 게 소금 전매하는 아마 관청일 겁니다. 소금 담당하는 관청이겠죠. 자, 건흥원년입니다. 그 유비가 죽고 유선이 올랐습니다. 둔기교위가 되고 승상 장사를 맡았으며 평양 정부에 봉해졌다. 그때 남방의 여러 군이 복종하지 않으므로 제갈량이 몸소 그들을 정벌하려고 하자 왕년이 건의에 말했다. 이곳은 불모의 땅으로 풍토병이 많습니다. 한나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장수들의 재능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 마음속으로 반드시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왕년의 간언이 매우 간절함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다. 마침내 왕년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왕산이 뒤를 이었으며 관직은 광양태수까지 이르렀다. 자, 그 다음은 상랑입니다. 상랑. 우리가 보통 삼국지에서는 향랑이라 그러는데 요 향자를 사람 성으로 읽을 때는 상이라고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자, 상랑은 자가 거달이고 양양군 의성현 사람이다. 요것도 형주네. 양양이 여기고요. 여기 남군이죠, 그죠? 양양이 여기고 의성이 여기네요. 여기 양양 남쪽이네. 형주목 유표는 그를 임저현의 장으로 삼았다. 임저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 관우가 잡혀 죽은 거기입니다. 예, 맞아요. 그 연희에서 부각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기록이 그마저도 좀 많이 적어서
좀 읽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많네요. 연희에서는 막 그 띄워줄 사람들만 막 띄워주다 보니까 아까 왕년 그런 사람은 아예 연희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 유표가 죽은 뒤 유비에게로 돌아왔다. 유비는 강남을 평정한 다음 상랑에게 자귀, 이도, 무산, 이릉 등 내현의 군사와 백성이를 감독하게 했다. 자귀가 여기고요. 자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도가 여기고요. 요 지역이 이도입니다. 이도고 그 다음 무산은 모르겠다. 이릉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고요. 아마 무산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 지역에 형주에서 그 어딥니까? 파 쪽으로 들어가는 요 입구 지역을 이제 관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범시 안녕. 자, 촉군이 평정된 뒤 상랑을 파서 태수로 삼았다가 오래지 않아 장가 태수로 전임시켰으며 또 방릉으로 옮겼다. 파촉이 그 유비한테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파서 태수, 파서가 여기입니다. 파서 태수로 삼았다가 아마 그 뒤에 또 장가 태수라 그랬는데 장가가 어딘지 모르겠네. 장가가 여긴가? 여기 태수로 옮겼다가 다시 또 나중에 방릉으로 옮겼다. 근데 방릉이 여기거든요. 네, 여기입니다. 맹다리 점령한 거기죠. 이릉대전은 이릉이에요. 그 이릉입니다. 새로 시키는 거 몰라? 다음 주는 다다음 주쯤 오겠지. 자, 유선이 즉위하자 보병교위로 삼았다. 갑자기 또 유선이 즉위했네. 왕년 대신 승상 장사를 맡았다. 승상 제갈량이 남쪽으로 정벌 갔을 때 상랑은 남아서 후방의 일을 처리했다. 자, 건흥 5년입니다. 건흥 5년. 제갈량을 수행하며 한중에 이르렀다. 상랑은 평소 마속과 사이좋게 지냈으므로 제갈량을 수행해서 한중에 이르렀다. 요거 1차 복벌 때 이야기입니다. 상랑은 평소에 마속과 사이가 좋게 지냈으므로 마속이 도망칠 때 그 상황을 알면서도 검거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여기 있네. 마속이 도망친다는 얘기가 마속이 이제 그 어디에요? 1차 북벌에서 돌아와서 도망친다는 얘기가 거기 그 정작 이제 마량전에는 없었었는데 여기 나와있네. 예, 상랑이 그걸 보고도 이제 그냥 묵인해 줬답니다. 자, 제갈량은 이 점이 원망스러워 관직을 빼앗고 성도로 돌아가게 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상랑은 광록군이 되었고 제갈량이 죽은 다음 좌장군으로 옮겼는데 지난날의 공적을 소급하여 현명정후로 봉하고 특진시켜 지위를 주었다. 예, 가정의 그 등산 킹 마속이요. 보은 아이덴티티는 시리즈가 많잖아. 그 얘기는 나중에 그 톡방에 하셈. 어차피 지금 봐봤자 내가 뭘 하겠어요. 처음 상랑은 젊었을 때 비록 문학을 폭넓게 섭렵했지만 비록 평소 품행이 바르지 못했고 관리가 된 다음에야 능력을 칭찬받게 되었다. 장사직책을 떠난 뒤부터 한가하게 논이며 거의 30년 동안 하는 일 없이 지냈는데 전적 연구에 매달리고 부지런히 힘쓰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80살이 넘어서도 스스로 서적을 교감하며 잘못을 바로잡았으며 책을 소장하고 있는 양이 그 무렵 가장 많았다. 그는 문을 열어 빈객을 접대하고 후학들을 받아 인도했으며 오직 옛 도의만을 강론할 뿐 그 당시 정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칭찬받았다. 위로 정치를 맡은 이로부터 아래로 아이들과 청년이르기까지 모두 그를 존경하고 존중했다. 연희 10년입니다. 유승민이란다. 유시민같이 되려고. 유시민도 요즘 그러잖아요. 유시민도 요즘 정치계 떠나가지고 막 유작가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랑도 보니까 뭐 그 제갈량 마속일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치계를 떠난 이후로는 그냥 그렇게 지냈던 모양이네. 자, 연희 10년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 아들 상조가 뒤를 이었고 경요연간에 어사중승이 되었다. 상랑의 형의 아들인 상총은 유비 때 아문장이 되었다. 자귀에서 졌을 때 요건 아마 이릉대전 얘기하는 거겠죠. 상총의 진영만이 온전했다.
자, 건흥원년입니다. 도정 후에 봉해지고 뒤에 중부독이 되어 근위병을 지휘했다. 요거는 상총 이야기죠. 자, 제갈량은 북쪽으로 정벌하러 가기로 하고 결정하고 유선에게 표로를 여말했다. 장군 상총은 성격과 행동이 맑고 공평하고 군사에 맑습니다. 예전에 임용했을 때 선제께서 그를 칭찬하여 유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론이 상총을 추천해 사령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중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 그런 말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사에 관한 일을 모두 그에게 자문한다면 틀림없이 군대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재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각기 알맞은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중령군으로 승진했다. 연희 3년입니다. 한가군의 만족을 정벌하다가 살해되었다. 한가라는 게 한가가 어디 여긴가? 아마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쪼죠. 예, 한가군 한가의 만족을 청벌하다가 살해되었다. 상총의 동생 상충은 야성교의 및 상서를 지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하나씩 부족하잖아요. 뭔가를 잘하면 그게 사람이지. 자, 이번엔 장예입니다. 장예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입니다. 장예는 자가 군사이고 촉군 성도 사람이다. 공양 춘추를 연구했고 사기와 한서를 둘이 섭렵했다. 여기서 공양 춘추란 게 뭐냐면요. 춘추라는 게 원래 이제 공자가 지은 노나라의 역사책입니다. 근데 그 춘추의 사건들에다가 그냥 춘추는 이제 몇 년 뭐에 뭐 했다 뭐 그런 얘기만 짤막하게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다가 그 누군가 이제 후대에 그 주석서를 많이 붙였어요. 주석서를 많이만 3개 만들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춘추 좌시전이 제일 유명하죠. 그 노나라의 재상이었던 좌구명이 춘추에 줄을 붙인 게 춘추 좌시전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유명한 게 춘추 공양전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공양전이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공양 춘추겠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고 춘추 곡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량전. 그 세 개를 이제 춘추에 대한 대표적으로 춘추에 대한 이제 그 주석서로 대표적인 세 개를 뽑는데 저는 세 개 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춘추도 읽어본 적이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춘추 공양 춘추가 뭔지도 모를 테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들어보겠어요. 그죠? 옛날엔 다 이게 상식이었겠지만 지금은 상식이 아니지. 자, 연암의 허문휴가 이제 허정입니다. 허정이 촉으로 들어간 뒤 장예는 실무를 처리한 능력이 있고 민첩해 중원 지역의 종원상 무리로 일컬어졌다. 종원상이 종요입니다. 종요가 관료로서 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 비유돼 가지고 장예도 파촉의 종요 같은 사람이다. 그런 명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유장 때 장예는 효렴으로 천거되었고 어복현의 장이 되었으며 촉으로 돌아와 종사로 임명되었고 장하사마를 맡았다. 어복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영안 근처입니다. 자, 장비가 형주로부터 점강현을 지나 촉군으로 들어왔을 때 유장이 장예에게 병사를 주어 덕양현의 메카에서 막도록 했는데 군대는 패해서 성도로 돌아왔다. 덕양현의 메카라 그러는데 메카 그 장비가 이제 강주를 지나서 점강육 지나서 이렇게 쭉 성도로 돌아왔는데 요때 아마 장비하고 덕양에서 만나서 싸웠던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풍중정제는 종료가 아니고 진군 아닌가요? 아무튼 장비하고도 싸운 적이 있다네. 자, 그는 유장을 위해 사자로 유비가 있는 곳으로 갔다. 유비는 촉군의 군주를 예우하고 그 백성을 안녕하게 하기로 약속했다. 장애가 돌아오자 성문을 곧바로 열었다.
유비는 장예를 파군태수로 삼고 또 사금 중랑장으로 삼아 농기구와 무기 제조를 감독하게 했다. 이에 앞서 익주군이 태수 정량을 죽인 일이 있었다. 여기서 익주라는 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익주라는 건 보통 이제 욕 익주를 얘기하잖아요. 한 주로서 익주. 근데 남쪽에 보면은 익주군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군이 따로 하나 있으면 영천군 같은 그 군의 이름이 이제 익주인데 거기 군명 근처네. 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지 게임에서 건영 근처 있죠. 건영 그 근처가 익주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익주군이 태수 정량을 정앙을 죽인 일이 있었다. 이 그곳의 호조 구두머리인 옹계의 은덕과 신의가 남방 지역에서 빛났는데 그는 사자를 보내 먼 곳에 있는 송권과 통하려고 했다. 그래서 장예를 익주태수로 삼고 직접 익주군으로 가도록 했다. 요 사건은요, 그 오지일 그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남쪽에서 이제 유비가 죽은 직후에 남쪽에서 난리가 터졌을 때 제갈량이 가서 그걸 진압했잖아요. 그때 남쪽 지역의 반란을 사섭이, 교주에 있던 사섭이 이제 막후에 지휘했고, 그거에는 또 이제 송권하고, 오나라의 송권하고 또 통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잠깐 좀 뭐야,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지 때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사삼열전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직접적으로 이제 사섭이 그거를 이제 막후에서 그 했다, 뭐 공작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섭전 번외편이라고 찾으면 아마 나오집니다. 자, 그래서 옹계는 장예를 만나지도 않고 귀신의 힘을 빌려 말했다. 장부구는 장예를 비교합니다. 바가지와 같아서 겉에는 비록 강택이 있지만 안은 확실히 조잡함으로 죽일 만한 가치가 없다. 붙잡아 오나라로 보내라. 그래서 장예는 송권에게로 보내졌다. 붙잡아서 보낸 거야? 마침 유비가 세상을 떠났다. 제갈량은 등지를 오나라의 사자로 보내 말하는 도중에 송권에게 장예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장예는 오나라에 온 지 몇 해가 되도록 떠돌며 숨어 다녔으므로 송권은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등지에게 장예를 돌려보내도록 허락했다.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 장예가 떠나려고 할 때 송권은 그제야 그를 보고 물었다. 과부가 된 총나라 탁시의 딸이 사마상유에게 도망갔다는데 그대 나라의 풍속은 어찌 이렇습니까? 탁시의 딸하고 사마상여 이야기 나와 사기에 사마상여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사마상여가 파촉 지방의 유명한 이제 문인이거든요. 학자라고 하는데 저는 학자라고 불러주긴 싫고 그냥 문인입니다. 문인. 정철같이 이제 엉덩이 일을 핥는 글을 잘 쓰는 그런 문인이었고, 그거 관련해서 아마 탁시 관련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열전 읽을 때 읽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지금 송권의 취지는 총나라 새끼들은 짐승이냐, 니들은 예의범절도 모르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장예가 대답했다. 제 생각으로는 과부가 된 탁시에 따른 오나라 주매신의 아내보다 현명합니다. 주매신의 아내라는 게 남편이 출세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이혼해버린 여자랍니다. 자, 송권은 또 장예에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그대는 돌아가면 반드시 서쪽 총나라 조정에 기용되지 결코 시골 마을의 농부가 되진 않을 텐데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장예가 대답했다. 저는 죄를 짓고 돌아가므로 관리들에게 목숨을 맡길 것입니다. 만일 은총을 입어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게 된다면 58살 전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목숨이고 그 뒤로부터는 대왕께서 주신 것입니다. 송권은 웃으며 환담하고 즐거워했으며 장예를 훌륭한 인물감으로 생각했다. 그 속 좁은 송권이 좋게 평해줬네요. 장예는 궁궐문을 빠져나간 뒤 어리석은 모습으로 꾸미지 못했던 것을 깊이 뉘우치고 곧장 배를 타고 2배 빠른 속도로 밤낮을 이어 내달렸다. 송권은 정말 장예를 뒤쫓겠지만 장예는 벌써 영안현 경계에서 몇십 리나 들어갔으므로 뒤쫓는 자들은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얘기해보니까 장예가 누군지 몰랐는데 똑똑하니까 그 자기가 쓰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뒤쫓겠다는 겁니다.
촉군에 이르자 승상 제갈량은 그를 참군으로 삼고 군부의 일을 맡겼으며 또 익주 치중 종사를 담당하게 했다. 제갈량이 출병하여 한중에 주둔하고 있을 때 장애는 야성교의 신분으로 유부장사를 겸했다. 그는 평소에 제갈량을 칭찬하여 이렇게 말했다. 공은 상을 줄 때 멀리 있는 사람을 빼놓지 않고 벌을 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으며, 진짜 마속한테도 그랬나요? 공로가 없으면 자귀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형벌은 고귀한 권세에 의지하여 면제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간에 자기 몸을 잊고 명령에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사리분별을 잘하고 공과 사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해 장예는 북쪽의 제갈량에게로 가서 일을 상의했는데 전송하는 자가 수백 명이나 되고 거만은 그들 가득 메웠다. 장예는 한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했다. 최근 여행을 했는데 밤낮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승상장사를 자연스레 존경하게 되었지만 아들 장군사는 그들과 부합해 피곤해 죽을 지경입니다. 장군사가 자기를 얘기하겠죠. 그의 담소는 익살스럽고 유창했는데 모두 이와 비슷했다. 젊어서는 건위 사람 양공과 사이좋게 지냈다. 양공이 일찍 죽고 몇 살 되지 않아 아이를 남겨놓았으므로 장애가 맞아들여 머물게 하고 방을 나누어주고 살도록 했으며, 양공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다. 양공의 아들이 자란 뒤에는 그를 위해 아내를 맡게 해주고 밭과 집을 사주어 일가를 이루게 했다. 장애는 옛 친구들을 어루만져주고 쇠락한 친척들을 구제해주었다. 그 의로운 행위는 매우 지극했다. 장애는 보한 장군을 더하게 되었고 승상 장사는 전처럼 겸했다. 자, 건흥 8년입니다. 230년. 장애가 죽고 아들 장목이 뒤를 이었다. 그는 세 군의 군수와 감군을 지냈다. 장목의 동생 장욱은 태자 중서자가 되었다. 지금 보면 장애 같은 사람이 보면은 외부로는 큰 막 빛나는 공적을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군사적인 공적을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이제 총나라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연희에는 장애라는 사람이 나오든가? 난 본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번엔 양홍입니다. 양홍은 자가 계휴이고 건위군 무양현 사람이다. 건위군 무양현 사람이다. 여기네요. 성도 남쪽이네요. 자, 유장 때 여러 군의 관리를 지냈다. 유비가 촉을 평정하자 태수 이염은 양홍을 공조로 삼았다. 이염이 군의 관소를 옮기려고 하기에 양홍이 간곡하게 간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래서 공조를 사직하고 물러나기를 청했다. 이염은 양홍을 주에 추천해 촉부종사로 삼으려 했다. 유비는 한중을 차지하려고 다툴 때 긴급 문서를 보내 병사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군사장군 제갈량이 이 문제를 양홍에게 물으니 양홍은 이와 같이 대답했다. 한중은 익주의 목구멍과 같아서 존망의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만일 한중을 잃는다면 촉군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각 가문의 화근입니다. 바야흐로 오늘날 일은 남자는 마땅히 싸워야 하고 여자는 다른 일을 맡아야 하는데 병사를 보내매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그때 촉군태수 법정은 유비를 따라 북쪽으로 갔다. 요거는 유비가 한중을 공격할 때 일입니다. 유비가 이제 한중에 양평관까지 가가지고 직접 이제 군대를 지휘했었죠. 법정과 같이. 자, 제갈량은 이 때문에 표를 올려 양홍에게 촉군 태수를 맡겼다. 양홍은 여러 가지 일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결국에는 정식으로 태수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익주 치중종사로 전임되었다. 유비가 황제라고 일컫고 오나라 정벌에 나섰지만 이기지 못하고 돌아와 영안에 머물렀다. 요거는 아시죠, 그죠? 이릉대전입니다. 한가태수 황후는 평소 제갈량이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으므로 유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 군을 들어 모반하고 임공성을 불태웠다. 요 얘기는 그 선주전에 나오죠. 유비가 여기 이제 어디고? 유비가 여기 영안에 이제 그 짜져 있을 때 그때 한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요 임공까지 먹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갈량은 동쪽으로 가서 유비의 병세를 살피고 있고 성도의 병력은 미약하고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황혼은 더욱더 꺼리는 바가 없었다. 전두환 같은 새끼네. 양홍은 이 사실을 곧장 태자에게 알리고 그의 친위병을 보냈으며 장군 진홀과 정작에게 황혼을 토벌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황혼이 만일 성도를 에워쌀 수 없으면 당연히 월수를 지나 남중을 근거지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홍이 말했다. 황혼은 천성이 흉푸하고 어떤 은혜나 신의가 없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의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는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조상이 평안하다면 붙잡혀 죽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변이 생긴다면 유비가 죽으면 온나라로 달아나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진홀과 정작에게 명해 남한협의 입구를 막게 했으므로 곧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홀과 정작은 양홍의 명령을 받아 정말로 황혼을 사로잡았다. 유비가 짜져있는 동안 한가에 황혼이라는 새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기세가 올랐는데, 그때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요 새끼가 남쪽으로 가지고 운남 지역에서 그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반란 분자가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좀 많이 고민했었었는데, 그 황혼, 그니까 누굽니까, 양홍이 그거를 보고 저 새끼는 그렇게 못할 새끼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심이 없으니까, 인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동쪽으로 가서 그 도망가서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럴 건데, 그거를 이제 적당히 잘 막아서, 잘 틀어막아서 이제 붙잡아 죽였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흥원년입니다. 양홍은 관내우자기를 받았고 촉군대수 충절장군이 되었다. 나중에 월기요의가 되었고 전처럼 촉군대수를 겸했다. 승상 제갈량이 북쪽으로 정벌을 나가 건흥 5년입니다. 한중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장예를 유부장수로 삼으려고 양홍에게 어떨지 물었다. 1차 북볼 때네, 그죠? 양홍이 대답했다. 장예는 선천적으로 똑똑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데 뛰어나 그 재능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성격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혼자 완전하게 맡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상랑을 남기는 것만 못합니다. 상랑은 겉과 속의 차이가 적으므로 장애를 그 아래에서 따르게 해서 재능을 발휘하게 한다면 일거양득일 것입니다. 장애는 어려서부터 양홍과 친했다. 장애가 오나라에서 유랑하고 있을 때 양홍이 장애가 다스리던 군으로 부임했다. 장애의 아들 장욱을 굴리로 임명하고 자잘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을 때 특별히 용서한 적은 없었다. 장애는 나중에 돌아와 이야기를 듣고 매우 원망해 양홍과의 우정에 금이 갔다. 양홍은 제갈량을 만나 분비에 물러나 장애가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가 자신이 제갈량에게 한 말의 내용을 모두 전했다. 장애가 양홍에게 대답했다. 공은 나를 남도록 했으니 그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갈량이 자기를 남게 했으니까 네가 그걸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양홍이 마음속으로 자기가 장사가 되고 싶어하는 줄로 의심했고, 어떤 이는 양홍이 장예가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고 장예가 요직에 올라 후방의 사물을 관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뒷날 장예는 사염교의 잠술과 화합하지 못하고 원한을 갖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갈량이 장예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그대가 지난날 메카에서 장비에게 맞서 싸우다 진영을 훼손시켰을 때 나는 걱정되어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뒤에 그대가 남해를 떠돌아다닐 때는, 요거는 이제 오나라에 유랑할 때죠,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탄식하며 잠을 자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돌아온 다음에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 함께 왕실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예전부터 돌처럼 굳은 의의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대와 돌처럼 굳은 의의에 도리에 근거해 원수를 추천해 서로 이롭게 하고 굴욕지간을 베어 내면서 마음을 분명하게 했는데 오히려 서로 용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나는 오로지 원검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논의하는 자들은 이로부터 양홍에게 사심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양홍은 젊어서는 학문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청렴하며 성실하고 명석한 인물이었으며 공적인 일을 자신의 집안일처럼 걱정했고 계모를 섬김에도 효도를 다했다. 건흥 6년입니다. 재임 중에 세상을 떠났다. 처음 양홍은 이염의 공조가 되었지만 이염이 건의태수로 임명되어 나가기 전에 양홍은 벌써 촉군태수로 승진했다. 양홍은 문하, 서좌, 하지를 맞이해 제주와 능력이 있으므로 군리로 추천했는데 몇 년 뒤 광안태수가 되었다. 이때 양홍도 여전히 촉군에 있었다. 따라서 서쪽 사람들은 모두 제갈량이 당대 인물의 능력을 다 펼칠 수 있도록 기용한 것에 감복했다. 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양홍도 보면은 연희에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이죠. 정말로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이죠. 제벤 비시입니다. 비시. 비시는 자가 공거이고 건위군 남한 사람이다. 건위군 남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요 건위군의 남한 요 지역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유장 때 면죽현의 현령이 되었고 유비가 면죽현을 쳤을 때 비시는 먼저 성을 들어 항복했다. 면죽이 여기입니다. 성도가 여기고요. 자, 성도가 평정된 다음 유비는 익주목을 겸했으며 비시는 독군종사가 되었다가 지방으로 나가 장가대수가 되었고 돌아와서는 주전부 사마가 되었다. 장가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장가입니다. 장가군.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비시를 보내 관우를 전장군으로 삼으려 했는데 관우는 황중이 후장군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개빡쳐서 말했다. 대장부는 평생 노병과 같은 대열에 있지 않는다. 아, 여기 노병이라 나오네요. 옛날에 이제 황충전 읽을 때 그 황충이 이제 노병 그러니까 늙었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었었는데 왜냐하면 황충전에는 늙었다는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관우가 이제 노병이라 그러니까 노병에 그런 거 보니까 아마 나이가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는 관직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비시가 관우에게 말했다. 왕업을 세우는 이가 임용하는 인물은 하나가 아닙니다. 옛날 소하와 조참은 전한의 고조와 어릴 적부터 친분이 있었고 진평과 한신은 초나라에서 도망쳐 뒤에 한나라에 이르렀지만 관직의 순서를 정하는 논의에서는 한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하여 소하와 조참은 이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왕께서 한때 공로에 의거해 한승을 황충이죠. 여기 산왕이라는 거는 그 유비를 의미합니다. 유비. 한승을 높은 신분이 되게 했지만 마음속 평가가 어찌 군후와 같겠습니까? 더구나 한중왕과 당신은 비유컨대 한 몸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화와 복도 같이 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생각해보면 관직과 호칭의 높고 낮음이나 자기와 복록의 많고 적음을 따져 그 마음으로 여겨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일개관리로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사람이지만 만일 당신이 관직을 받지 않고 이와 같이 해서 곧 돌아가게 된다면 이런 거동을 애석해 할 것이며 아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관우는 크게 깨닫고 곧바로 임명을 받았다. 그 연희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사에서는 비시가 관우하고 이제 황충 사이를 중재한 사람이네요. 자, 나중에 신하들이 한중왕을 추천해 황제로 일컫기를 논의할 때 비시가 소를 올려 말했다. 소라는 거는 글 이름입니다. 글. 상소죠. 전하께서는 조조부자가 주상 헌제를 협박해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만리밖에 몸을 기탁하고 병사들과 사람들을 모아 역적을 토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한 적을 이기지 못했는데 먼저 스스로 즉위에 사람들의 마음에 의혹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옛날 고조는 초나라와 약정하여 먼저 진나라를 깨뜨린 사람을 왕이라고 일컫기로 하고 함영을 함락시킨 뒤 자영을 붙잡았는데도 오히려 사양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고조는 이름이 야유방이겠죠.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지금 문 앞들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스스로 즉위하려 하십니까? 어리석은 신하는 진실로 전하를 위해 그런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시는 유비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영창종사로 좌천되었다. 영창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영창입니다. 운남의 끝이죠. 자, 건흥 3년입니다. 제갈량을 수행해 남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한양현으로 돌아왔다. 항복한 이홍이 와서 제갈량을 만났다. 이홍은 누구죠? 제갈량이 이홍을 만날 때 장환과 비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홍이 말했다. 한가에 맹달을 찾아갔을 때 마침 왕충이 남쪽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맹달이 유비를 떠나 조조에게 갔으므로 명군께서는 이를 갈며 그의 처자식을 주기로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선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맹달은 제갈량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매 근본과 끝이 있으니 결국 이와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충의 말을 다 믿지 않고 명공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 쇠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장환과 비시에게 말했다. 수도로 돌아가면 꼭 편지를 써서 자도와 서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자도라는 게 맹달입니다. 맹달. 비시가 말했다. 맹달은 소인입니다. 예전에 진의 장군을 섬길 때 충성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또 선주를 배반했습니다. 진의 장군이 아마 유장이겠죠.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사람인데 어찌 편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제갈량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맹달을 꿰어 외부의 원조로 삼으려 했으므로 결국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외부의 원조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는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요 상용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죠? 그 맹달이 그 남군에 있다가 자귀에서 이제 방랭을 쳐서 여기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 상용까지 먹었는데, 요때 유비가 혹시 맹달이 요거를 그르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중에서 유봉을 보내가지고 요 지역을 돕게 했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는 이제 맹달하고 그 유봉이 갇히게 된 거죠. 근데 맹달하고 유봉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다가 맹달이 이제 위나라로 배신해버리고, 그리고 조조가 이제 맹달을 보내가지고, 조비였나요? 아무튼 보내가지고 그 서왕하고 그걸 같이 보내가지고 다시 요 지역을 탈환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봉이 상용에서 쫓겨나가지고 성도로 돌아와서 자결해버리고 맹달이 다시 여기로 앉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갈량이 아직은 맹달한테 여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복벌할 때 위나라 칠 때 써먹어보자, 한번 배신시켜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연희에도 나오죠. 연희에 보면은, 연희에서는 맹달이 이제 계속 그렇게 반란 일으키자 그렇게 하다가 사마이한테 좆되는 게 나오죠, 그죠? 자, 결국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난해 남쪽으로 정벌에 갔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마침 이홍과 한양에서 만나 그대 소식을 알고는 오랫동안 탄식했습니다. 그대의 평소 뜻이 어찌 헛된 지위와 명성을 위하고 군주 배신하기를 귀히 여긴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맹선생, 이 일은 실제로 유봉이, 잠깐만요, 침해 선주께서 인재를 대우하는 뜻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홍은 왕충이 헛된 말을 꾸밀 때 그대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왕충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대가 토로한 말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평생 우위를 추억하며 가만히 동쪽을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맹달은 제갈량이 편지를 받은 뒤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위나라에 반기를 들려 한다고 말했다. 위나라는 사마이를 보내 맹달을 투벌하도록 하여 곧 맹달의 목을 베었다. 아, 이거는 연희하고 똑같네. 자, 제갈량도 맹달에게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다고 여겨 구조하지 않았다. 구조하지 않았다. 장환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제갈량 사우조고죠, 비시를 간이 대부로 삼았고 비시는 뒷날 집에서 죽었다. 제갈량도 맹달에게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다고 여기 구조하지 않았다. 오늘 열전 읽으면서 중에 제일 재밌는 문장인 것 같다. 비트코인 같은 거지. 비트코인 같은 거.
오를 때는 엄청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이씨 그 뭐예요, 큰 손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쭉 무너지는 거죠. 자, 왕충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네요. 왕충은 광한군 사람이다. 아문장이 되었고, 광한군이 어딘지 아시죠, 그죠? 광안군은 여기 성도 옆입니다. 광안, 네, 성도 근처 여기 광안입니다. 엄청 큰 땅인데. 자, 아문장이 되었고 강주독 이염의 통솔 아래 있었다. 왕충은 이염에게서 미움을 받았으므로 처벌될까봐 두려워 위나라로 투항했다. 위나라제는 왕충을 항릉태수로 삼았다. 그 왕충이 앞에 대화에 나왔던 그 왕충이죠. 자, 평화에 말한다. 여기까지가 열전이고요. 평화에 말한다. 곽주는 고립된 성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고, 왕년은 절개를 굳게 지키고 뜻을 옮기지 않았으며, 상랑은 학문하기를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았고, 장인은 명민하여 임기응변이 능했으며, 양홍은 충성스럽고 공정한 마음을 지녔고, 비신은 솔직하게 가난했으니 이런 사람은 모두 사적을 기록할 가치가 있다. 유비의 넓은 도량, 제갈량의 공정한 태도에 의지해 비신은 직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오히려 즉위가 강등되는 벌을 받았다. 요거 유비가 황제 오를 때 그 거부한 것 말하는 거죠. 하물며 평범한 군주라면 어떠했겠느냐.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목이 잘릴 일이 유비가 왕이었기 때문에 좌천되는 걸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비를 되게 띄워주는 말이네요. 자, 요까지고요. 오늘 그 열전의 가장 명문장은 제갈량도 맹달에게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다고 여겨 고주하지 않았다. 저는 뭐 특별하게 붙일 말은 없는데, 붙일 말이 있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뭐 인물 자체에 대한 평은 아니고, 분명히 정사를 보면은 파촉 지역, 그러니까 촉한에서 그 관리로 있으면서 되게 이제 역사적이든 아니면 관료로서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희에서 전부 다 사실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나왔다, 아니면은 그 행적이나 공적이 크게 이제 삭감되거나 아니면은 실전된 채로 나왔다라는 게 정사를 겪으면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말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맹달 신이 없는 새끼.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열전 이름이 뭐였더라? 곽왕상장 양비전이고요. 일업한 삼국지 9이 있어요. 있기는. 자, 그 다음 열전은 다운받아서 사죠. 다운받아서 사죠. 그 옛날 게임인데 뭐 어떡해. 자, 다음 열전은 두주 두허 맹내 윤이 초극전입니다. 두주 두허 맹내 윤이 초극전. 두미 주군 두경 허자 맹광 내민 윤목 이선 초주 극정. 그거 실행 안 되는 게 윈도우에서 그 가상 CD를 못 쓰게 뭐 락 같은 걸 걸어 놓는 그런 업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걸 거예요. 아무튼 엄청 많은데, 요거는 진수가 열전을 쓰다가 좀 귀찮았나 봅니다. 이렇게 때려놓은 걸 보면은. 자, 요거는 나중에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촉지는 제가 20개의 열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5개밖에 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3개만 더 읽으면 열전이 다 끝납니다. 촉지도. 그럼 삼국지를 다 읽게 되는 셈인데, 그 다음에는 뭘 읽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